이전 전쟁 경험이 많은 퇴역 군인이 있어요. 참혹한 전쟁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거죠. 독일을 걷어 넘어가면서 모스크바로 향했는데 도중에 작은 마을 지나가다가 현지의 무언가 법규를 몰래 위반했어요. 그걸 몰라서 묻자 대답도 안 하고 낯선 경찰 2명이 옷을 입고 차단해서 신분증 보여달라고 했어요. 한 명이 짐을 뒤지다가 무언가를 본 것 같았어요. 가죽 재킷 안에 뭔가 숨긴 것처럼. 그 남자가 재킷을 빠르게 걷어 올리자 단검이 드러났어요. 두 경찰이 깜짝 놀라서 지게 뭐야? 단검이잖아. 허가 받은 거 있냐? 라고 했죠. 그 남자는 차분히 뒤에 허가 있어요 라고 답했어요. 허가증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계속해서 칼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들이 칼을 조사하자 네팔 군대의 쿠클이라는 단도였어요. 별다른 설명 없이 경찰들이 그를 속박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걸 보고 한 명이 곤봉으로 그를 때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반사신경이 빠른 남자는 쉽게 피했죠. 살찐 경찰이 다시 달려들어 때리려고 했지만 그는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였어요. 아니, 그 경찰관을 넘기면서 넘어뜨리고 자신이 상대가 아니란 걸 알고서 2명이 총을 꺼내서 남자를 차에 밀어 넣었어. 그는 어려워하지 않으려고 순순히 돌아서서 타려고 했는데 딱 그때 뚱뚱한 놈이 막대기로 강하게 때리더라고. 남자는 한숨도 내지 않고 오직 죽음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 경찰 2명은 자기가 한 행동 때문에 큰 대가를 치를 줄 몰랐다. 잡혀서서 그의 모든 물건을 빼앗고 다시 수갑을 채우면서 지곳은 경찰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둑들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지? 그들이 일부러 치안 질서를 방해하고 사람들한테 보상금 받아 가로채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들이 공범이랑 나눠 가져. 지금 형이 교도소 방으로 들어와서 그 남자한테 물어보는 거야. 왜 대답 안 해? 남자는 대답 안 하고 막대기로 쓰러뜨려. 그 남자가 끽끽 소리만 내고 이 사람이 완전 고집세다는 거지 이게 또 형 두목의 흥분을 더 키운다니까. 그가 막대기를 휘둘러서 남자의 얼굴을 가격해. 형이 허락할 때만 사람들이 정면으로 봐줄 수 있어. 넌 내가 누구라고 할 수 있어? 그 남자가 무시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네. 그보다 더 건방진 사람 본 적이 없는데 매질이 쏟아지고 형이 또 전기채를 꺼내 들었어. 더 참을 수 없게 된 남자가 형한테 달려들어서 발로 차서 경찰관을 쓰러뜨려. 형이 홧김에 화내다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든 건지 다른 경찰들이 와서 말리기 시작하는데 그가 자기가 목숨이 위험하단 걸 몰랐던 거야. 그들은 부국장 사무실로 불려갔어. 날카로운 쿠클이 나이프를 보고. 무능한 리더가 그에게 왜 이 칼을 그들이 사는 마을에 갖고 왔느냐고 물었어. 그 남자는 간단히 한마디, 적이라고 대답했어. 그 지휘관이 웃기다고 느끼고 딱 그때 뱃살 빼나온 경찰서장이 사무실에 들어와. 이 경찰서에서 그 유일하게 머리 좀 쓰는 사람이 바로 이 경찰서장인데 그가 남자에게 수갑 채우라고 명령하고 신분증을 보여달라 했어. 그 남자는 사마노비라고 했어. 특수부대 중사인데 이 이름을 들은 경찰들은 겁에 질려서 거의 배설할 뻔했어. 후회하지만 그 전 행동에 대해서 아직은 아니야. 경찰서장 바로 부하에게 모든 물건을 다시 돌려주라고 명령했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경찰서장님이 샤마노베 메가픽셀 3를 들고 음악을 듣는 거야. 이 멍청한 행동이 경찰서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어. 샤마노비 사무실에서 나와서 예쁜 여자와 마주쳤어. 처음엔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단 느낌이 들었어. 출입구를 나서자마자 샤마노비 자신의 메가픽셀 3를 사무실에 두고 온 걸 기억했어. 이 소중한 걸 잃을 수 없지. 슬플 때마다 이걸로 기분 전환하곤 했거든. 그래서 다시 사무실로 돌아갔는데 걔가 방금 그 여자애랑 못된 짓 하는 걸 목격했어. 그 여자가 벽에 기대어 있는데 완전 무력한 표정이었어. 샤마노브는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서 있었어. 복잡한 일에 끼기 싫었지만 걔네의 메가픽셀 3를 잡아선 전선 끊어서 단단히 감았어. 걔가 다가오는 걸 보면서도 천천히 돌리면서 그걸 검지와 중지 사이에 쥐었어. 러시아의 머레 베레트 낙하산 병력 힘은 정말 엄청나구나. 이 한 방은 적어도 수십 킬로의 힘이 들어갔겠지?
200kg 넘는 경찰서장이 무력하게 바닥에 누웠어. 샤마노브는 그의 이마에 한 방 더 던졌고 경찰서장은 쓰러졌어. 그가 다음으로 뭐 할지 알지. 담배꽁초를 집어들고 전화선도 잡아당기고 라이터도 챙기고 멍한 여자애를 끌고 사무실을 나왔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걷고 있었지. 경찰 한 명이 들어오려 하자 샤마노브는 담배꽁초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바로 문 열 때 때려 박았어. 사마노비 핸드폰 줄을 들고 있는 걸 보고 경찰들 몇 명이 방심했어요. 그들은 사마노비 도망가려고 하는 걸 보고 바로 총을 꺼내 막았는데 전화기 줄이 날아와서 멍해졌어요. 나머지 경찰들도 재빨리 쓰러뜨렸죠. 예쁜 그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 평범한 경찰들이 어떻게 특별전술부대원과 싸울 수 있겠어요? 떠나기 전에 사마노브는 경찰서 총기 모두 제거하고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뒷문이 어디인지 몰랐어요. 아차, 경찰서 휴게실에 우연히 들어갔는데 여기 있던 경찰들이 바로 전에 사마노브과 싸운 애들이야. 그가 여자애를 밀어내고 이 못된 놈들한테 한 방 먹이려고 결심했지? 이게 바로 역습의 실전 무대였어. 이 미숙한 경찰놈들은 한 판도 못 버티고 한 명의 젊은 경찰이 혼란스러운 광경을 보고 막 저지하려고 달려들었는데 사마노브이 팔을 돌려 묶고 뒤집어서 떨어졌어. 사마노브는 계속 그 여자애를 데리고 갔어. 이 계단 꼭대기에서 그들은 부국장과 마주쳤어.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틈도 없이 사마노브이 원숭이 발차기를 한 뒤 곧 바로 그의 오른쪽 관자놀이에 주먹을 꽉 쥐고 날아가 버렸어. 그는 아무도 막지 못하게 계속 돌진했어. 사마노브의 3번의 공격을 견디지 못했지. 그는 이 사람들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 만약 전에 전장에서 쓰던 방식으로 하였다면 어떤 경찰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밖에 나와서 사마노브는 경찰 한 명에게 신문을 다하고 담배를 피우라고 예의를 갖췄고 경찰 학교에 라이터도 선물했어. 소녀의 눈꼬리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어. 가는 길에 그녀는 아주 긴장했었어. 아는 누구냐면 잡히면 저 쓰레기 경찰들한테 죽을 때까지 괴롭힘 당할 거라니까 사마노브한테 빨리 시내 떠나라고 하고 혼자 걱정 말라고 했어. 바로 그때 부대장이 깨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사마노브를 체포하라고 동료 불러오는 거였어.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고 잃은 명예를 반드시 되찾아야 했거든. 그녀는 더 이상 사마노브한테 피해주기 싫어서 경찰 한 명이 달려오자 그녀는 그를 밀어 넘어뜨렸어. 계속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녀를 쳐다보면서 뒤에 경찰차가 쫓아오고 있어. 사마노브는 차를 멈추고 도망갈 준비를 했어. 경찰차들이 뒤를 쫓고 있는데 그들은 사마노브를 잡으려고 결심했어. 맹렬하게 총을 쏘고 사마노브는 몸을 비틀어 피했어. 적절한 순간에 그는 멋지게 핸들을 돌리고 작은 길로 돌았어. 경찰들이 계속 추격했지만 그들의 사격 실력은 너무 형편없어서 다 빗나갔어. 사마노브는 차를 비탈길로 몰아갔고 공중에서 그는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려 굴착기 쪽으로 달려갔어. 수장인 쪽은 총탄을 다 쏘고 마지막으로 권총을 꺼냈지만 결국 모든 권총 탄환을 다 쐈는데도 맞은 것도 없었어. 이 총기 실력으로 어떻게 경찰이 될 수 있었는지 모르겠네. 차에 타려고 하는데 빼려고 하자 갑자기 불도저가 달려와서 차 앞 범퍼를 꽉 누르고 사마노브이 굴착기 기중기를 사용해서 차를 곧장 밀어버렸어. 경찰서장인 그 사람이 운전자한테 즉시 후진하라고 명령했는데 뒤에서 갑자기 트럭이 달려오더니 경찰서 전체를 뒤흔드는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난리쳤어. 경찰서장은 현장을 살펴보고 안도하지 못하고 무서워했지. 도대체 자신이 어떤 인물을 화나게 한 거지? 이 시점에서 부하가 보고하기를 이 사람은 메로 베레트 특수부대 소속의 정예병사로서 몇 차례 비밀 임무를 수행했으며 나라를 위해 2번 훈장을 받았고 또 용감하게 싸운 것에 대해 여러 메달도 받았다고 하더군. 그리고 사마노브는 지금 산 정상에서 날아서 달리고 있는데 이 벌레 무리들을 화나게 했다는 걸 알기에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 만약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끝까지 해보자는 거고 이 바보 같은 경찰서장도 몰랐겠지. 그의 잘못된 결정이 경찰서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자,
메로 베레트 특수부대원이 경찰서에 쳐들어온 적들을 총 한 발도 쓰지 않고 어떻게 저항하는지 한번 봐. 지금 그는 숲속 폐허 한 구석에 몰렸어. 처음으로 그는 성냥 하나, 전선, 녹슨 못 그리고 몇 개의 나무 조각을 찾아. 경찰 쪽은 아직도 비를 맞으며 야외에서 수색하며 불평 중이야. 그들은 알아채지 못해. 사마노프가 비밀 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못을 나무 조각 위에 감았어. 전선으로 묶어서. 끝에 성냥으로 줄에 처음을 태워서 고정했어요. 바다신의 삼지창이 그렇게 빨리 만들어졌어요. 그는 그것들을 다른 자리로 옮겼고 작은 나무집 하나를 찾았어요.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는데 원형 금속판과 비밀 통로도 있었어요. 다 하고 나서 그는 메가픽셀 3를 꺼내 침착하게 적을 유인했어요. 얼마 전 사마노프 특별부대 병력이 예쁜 소녀를 보호하려다 경찰서 전체를 소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추격하는 경찰 2명도 죽였어요. 경찰이 숲 근처에 진을 치자마자 경찰서장을 데리러 가는 경찰들이 있다며 개 훈련견과 헬리콥터를 투입하려 했어요. 그런데 경찰서장은 특수부대를 불러오는 걸 망설였어요. 자신의 나쁜 짓이 드러날까 걱정해서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사만이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걸. 그는 그들의 공격 경로를 파악해서 작전 계획을 세웠어요. 저녁이 되자 자만심 강한 경찰 2명이 브랜디를 마시며 혼자서 행동하기로 했어요. 그들은 밤을 틈타 사마노프를 빠르게 잡기 위해 공격하려 했어요. 숲을 지나가면서 앞에 불빛이 보였어요. 이렇게 쉽게 목표를 찾을 줄은 몰랐어. 그들은 신중하게 불을 끄고 조심히 뒤에서 다가왔어. 내부 상황이 어때? 너 지금 어디 있니? 용감한 경찰이 막 뛰어들려고 했는데 판자를 머리 맞고 날아갔고 동료가 급하게 달려와서 무기를 확인하려 했는데 사마노프이 돌로 내리치고 그가 저항하려 하자 불막대기로 내려쳐서 땅바닥에 나앉았어. 사마노프는 죽이지 않고 장작을 모으고 그들 손목을 묶게 했어. 두 녀석은 아직도 멍한 표정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모르고 있었어. 사마노프이 중위에게 다시 전하라고 했어요. 우리 중위에게 더 이상 찾지 말라고. 왜냐고요? 필요 없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장이 경비원들이 사라진 걸 발견했어요. 더 이상 신경 쓸 시간도 없어서 바로 모든 행동 명령을 내렸어요. 목조집이 다가오자 모두 뛰쳐나와 문을 열었는데 그제야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사람들이고 얼굴이 멍들어 집안에 앉아있는 걸 발견했어요. 대머리 녀석이 또 제 자랑을 하면 내가 간신히 사마노프를 붙잡았는데 함정에 걸렸다고 하려고 했지만 경찰서장에게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중령님, 그를 더 이상 찾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경찰서장이 듣고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를 때리려고 하던 찰나 경찰서장이 모두 일렬로 줄 서서 수색 범위를 넓히라고 명령했어요. 사마노프는 숲속을 유연하게 빠져나가며 경찰들은 힘겹게 한 걸음씩 내딛었어요. 갑자기 2명의 경찰이 차례로 동물덫에 걸리자 사마노프는 미리 준비한 창을 정확히 던지고 빠르게 위치를 바꿨어요. 상황을 듣고 경찰들이 두려움에 무기를 들고 무차별 사격을 했어요. 거의 자신이 쏘일 뻔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하는데 3명이 쓰러졌어요. 이 사람은 마치 개미와 싸우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네요. 경찰들은 사마노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어요. 숲속 구석구석에서 그의 모습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말이 끝나자 어디선가 창 하나가 날아와서 한 명을 맞췄어요. 모두 그를 쫓았어요. 그리고 루복과 그의 형은 여기 머물러 있었어요. 그는 가만히 서서 특별 명령을 기다리고 있던 것 같았어요. 빨리 움직이세요. 목표를 보고 경찰서장이 먼저 잡고 경찰팀을 이끌었어요. 사마노프는 게릴라 전술 전문가라서 숲은 그의 집과 다름없었어요. 금방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잠시 후 사마노프가 다시 돌아와서 다친 사람을 지키던 경찰들을 하나둘 쓰러뜨렸어요. 그의 행동은 빠르고 딱딱했어요. 소리가 들리자 동료들이 뛰어와서 확인하려다가 사마노프가 총을 분리하고 칼을 목에 대서 부상자를 차에 태우고 돌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사마노프는 분명히 그들을 죽이려는 게 아니었어요. 한편 경찰서장은 목각 다리로 가는 도중
부경찰서장은 경찰서장이 특수부대를 불러오지 않은 것을 꾸짖으며 이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이 말이 경찰서장한테 더 화내게 만들었어. 그래서 부경찰서장한테 먼저 길 찾으라고 시켰어. 두 나무가 이어진 다리 위에서 걸어야 하는데 되게 흔들리거든. 실수하면 바로 강물로 떨어질 수 있어. 사마노프는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연속 총격이 계속됐지만 사마노프를 마치지 못해서 모두 숲속에서 숨바꼭질하고 있었어. 부경찰서장은 손이 느려서 먼저 잡혔고 이번엔 경찰서장이 더 영리했어. 너 못 찾으면 내가 여기서 기다리겠다 하고 말이야. 사마노프는 숲속으로 도망갔고 경찰서장은 갑자기 앞에 나타났어. 아직도 그 애를 과소평가한 것 같아. 사마노프의 창이 이미 준비됐는데 총을 쏘자마자 경찰서장이 조준해서 쏘았어. 그게 바로 그를 맞췄고 경찰서장은 참아내며 도망쳤어. 땀도 흘리고 거의 하늘나라에 가도 될 뻔했지 뭐. 머리 위에 무기를 봤을 때 조심하면서 나무 판자를 밟았는데 예상 못했지 사마노프가 아직 멀리 도망가지 않고 바로 뒤에 있었던 거야. 총과 칼의 전투, 경찰과 특수부대의 싸움이었어. 오른손은 총을 잡고 왼손은 탄창을 제거하고 방아쇠를 뒤로 당겨 탄환을 빼내었어. 탄환이 튀어나오자마자 사마노프가 잡아서 경찰서장을 몰아붙여서 세상의 한방 러시아에서는 무조건 무모한 전사들은 절대 화내지 말아야 해. 경찰서장은 피를 흘리며 귀가 찢어진 채로 맞았고 아직 이해가 안 돼? 더 놀지 마. 다친 사람 어서 데리고 가. 나를 잊어버려.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 알겠어? 내가 장난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안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 테니까. 경찰서장은 버릇이 좋아서 쿠크리 나이프가 목에 가까이 붙었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 경찰서장은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았어. 사마노비 주먹으로 그를 때려서 쓰러뜨리고 혼자 떠났어요. 경찰서장은 헐떡이며 산 아래로 돌아왔는데 이미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화가 난 그는 검은 선글라스 낀 멋부리던 사람을 보고 짜증나서 돌아갔어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국방정보국 소령 대민으로 사마노브의 훈련 교관이었어요. 누가 사마노브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사마노브이 그렇게 통제력을 잃을 리 없어요. 그는 경찰서장에게 사마노브를 포기하고 손을 그만두라고 조언했어요. 이건 사마노브이 준 기회예요.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말이죠. 만약 사마노브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결심하면 아무도 이 숲을 빠져나갈 수 없어요. 경찰서장은 대민호 소령을 쫓아내라는 말도 안 하면서 지금 헬리콥터가 15분 안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이게 더 자신감 있게 만들어서 모두를 포위해서 사마노브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그는 직접 숲속으로 들어가서 사마노브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헬리콥터 소리를 들었을 때 사마노브는 숨기 시작했어. 적이 하늘에서 우위를 차지했고 너는 계속 도망치면서 총알 피할 수밖에 없어. 앞에는 절벽이 있고 생각할 시간도 없이 사마노브이 바로 뛰어내렸어. 맞았어. 낮은 고도를 유지하고 걱정하지 마. 그가 총에 맞았다고 해도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거야. 경찰서장이 아직 안심하지 못해서 헬리콥터를 몇 분 동안 물 위를 맴돌게 했고 연료가 거의 다 떨어지자 돌아갔어. 사마노브는 원래 살인을 원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덤빈 걸 보면 분명히 강력한 맹수를 화나게 한 셈이야. 떠내려온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 노인이 해변에서 사마노브를 발견했고 할아버지의 친절히 그를 구해서 집으로 데려갔어. 그리고 그 노인의 손녀는 바로 사마노브이 경찰서에서 구출했던 소녀였어요. 사마노브이 거의 죽어갈 때 그녀는 그 사실을 보고 너무나 괴로워했어요. 그녀 때문에 사마노브이 이렇게 다친 거니까요. 노인은 사마노브의 몸에서 총알을 빼냈고 그녀는 용기를 내서 상처를 꿰매었어요. 그날 밤에 사마노브이 의식을 회복했는데 더 이상 두 사람이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바로 떠나려 했어요. 이번에는 그녀도 함께 가기로 결심했어요. 도망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국장이 그녀를 찾으면 반드시 죽게 될 거였어요.
하지만 사만옵의 몸 상태가 너무 약해서 안전하려면 둘이 하룻밤쯤 쉬어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근처의 초가집에서 쉬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노인 집에 찾아왔어요. 무장을 하고 엄한 표정으로 도발했어요. 노인은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지만 한 명이 숨어서 쏜 총에 맞았어요. 이 남자들은 도망친 범죄자들이었고 경찰이 그들을 쫓고 있었어요. 사만옵이 총소리를 듣고 곧 전투가 벌어질 게 분명했어요. 도망치던 도둑들이 무심코 이 사건을 몰랐던 것 같았지만 곧 총에 맞아 쓰러졌어요. 어쨌든 군인들이 죽는 건 불공평하지 않지만 왜 이들 범죄자들이 사만옵에게 도움을 주는 병사를 죽이려 했는지 궁금했어요. 사실 이야기해보면 5명의 강력한 도망범이 작은 마을을 지나가면서 노인 집에 침입했어요. 그들은 냉혹하게 노인을 살해했고 총소리가 사만옵의 치료 중인 우리마 구간까지 들렸어요. 그는 자신의 칼을 소녀에게 넘기고는 혼자 나가 상황을 살피러 갔어요. 처음에는 약한 척하면서 도둑들의 무리 속으로 섞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상층에 숨어있던 그녀를 금발 남자가 발견했어요. 그가 여자한테 눈 깜빡이고 나가서 문을 확 잠궜어. 주범한테 속이고 나서 다시 눈 깜빡이고 사만옵을 봤지?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경찰한테 수배된 범죄자들이야. 배로 도망치려고 했는데 모터가 고장나서 사만옵이 직접 수리 도와주겠다고 했어. 보수하는 손길이 전문가 같아서 그 머리 짧은 애와 다른 애에게 지키라고 했어. 그런데 엔진 분리하려면 도구가 필요했어. 그래서 사만옵이 여기서 빠져나가서 말 우리로 가서 여자 구하려 했는데 머리 짧은 애가 말렸어. 자기가 도구 찾는 걸 도와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 어쩔 수 없이 머리 짧은 애한테 말을 맡기고 말 우리로 가게 했어. 그 애가 숨은 여자를 다락방에서 내려오라고 했지? 잠깐 이야기 나누니까 그 사람 진짜 모습 보여줬어. 그런데 여자 저항이 너무 심해서 그 사람이 재미없어졌어. 화나서 여자 끈을 묶었어. 막 긴장하는 와중에 여자 혹시 모를 공격을 피하려고 발로 그 사람 민감한 곳 차고 그때 기회 잡고 다른 방으로 뛰어갔어. 바로 그때 사만옵이 준 단검이 떠올라. 머리 짧은 애도 나무못을 들고 들어왔지? 여자도 딱 기회를 보고 칼로 다리 찔렀어. 그리고 여러 번 연속 필살기를 썼지. 착하고 순한 성격이던 여자애가 점점 막 사람을 죽이는 길로 빠졌어. 그때 사만옵이 경비원 정리하고 달려가자마자 말 우리로 뛰어갔어. 그때 얼굴에 피 가득한 여자를 봤지? 그때 또 다른 강도 들어왔어. 사만옵이 돌아서서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총구 잡았는데 각각 한 발씩 쐈어. 그 강도는 체격이 크긴 했지만 싸움 실력은 아주 허접이었어. 강도가 애를 안고 에스만옵을 쓰러뜨리려고 했는데 사만옵이 밀쳐내고 그를 밀쳐냈어. 차를 집어들자마자 사만옵이 주변에 있던 낫을 잡아 곧바로 그놈의 심장을 찔렀어요. 이 잔인하고 무자비한 놈들에 맞서서 사만옵은 주저하지 않고 잔혹 모드로 돌입했어요. 인지를 잡고 있는 강도에겐 망설임 없이 덤볐고 경찰과 특수부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5명 강도의 시체를 봤어요. 잡을 필요도 없었어요. 쿠쿠리 검을 보고 경찰서장은 사만옵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았어요. 화나서 그녀를 붙잡아 어디에 있는지 캐물었어요. 그는 사만옵이 근처에서 모든 걸 보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그가 그녀와 하고 있는 짓은 나중에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사만옵을 나오게 하려고 경찰서장은 그녀를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했어요. 그 순간 사만옵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경찰서장이 총을 들려던 순간 그녀가 밀어냈어요. 돌아보니 사만옵은 이미 사라졌어요. 총소리를 듣고 특수부대 지휘관이 급히 나타나 경찰서장을 꾸짖으며 그녀를 학대해서 구해줬어요. 이번에는 특수부대가 탈옥한 5명 범죄자를 잡지 못하고 더 위험한 인물을 마주했어요. 상관이 명령했어요. 그 테러범을 생포하라고. 사만옵은 곧장 버려진 건물로 달려갔어요. 지휘관이 특수부대와 함께 쫓아갔어요.
사만옵은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두 손을 들어 벽에 기대며 항복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계속 험악했고 전기총으로 잡으려고 했어요. 전기 소리를 듣고 나는 바로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내 민족의 가장 강인한 남자이고 전담대대의 전사들도 내게 할 수 없었어요. 나는 항복할게. 무릎 꿇어요. 어떤 특수부대원도 내 3번의 공격을 버티지 못했어요. 그때 특수부대장이 달려왔어요. 근거리에서 총이 들이대고 있는데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총알보다 빠를 수 없잖아. 그래서 그가 들고 있던 AK를 물속에 던지고 자포자기 하려고 했는데 지휘관이 무기를 치우면서 상부지시가 잡아서 살아있게 하라는 거였어. 아마 지휘관이 자기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겠지? 방금 나가자마자 특수부대 최강 전력인 그가 곧 쓰러졌어. 반격조차 못하고. 사마노프는 쉽게 곡대의 펀치를 피하고 반격으로 호랑이 같은 펀치를 지휘관 가슴에 꽂아서 정신이 멍해졌지. 또 한 번 펀치를 날리자 지휘관이 일격으로 쇠사슬을 잡으려 했지만 반격당해서 얼굴을 박았어. 그 순간 지휘관이 권총을 꺼냈는데 알고 보니 사마노프가 수류탄을 빼앗았더라고. 사마노프는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아서 지휘관이 빠진 물속에 구해줬어. 그리고 자신은 물 배관을 탈출했지? 그런데 경찰서장은 절대 그냥 놔두지 않아. 이곳이 자기 영역이니까 구석구석 잘 알고 있거든. 이 물 배관 출구는 딱 하나라서 경찰서장이 하수관을 엄호하며 포위했어.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마노프가 나타났는데 이 친구들이 사격을 못해서 거의 아무도 맞추지 못했어. 엄청 많았는데 하나도 맞지 않았지? 사마노프는 최선을 다해 작은 나무집으로 뛰어들었어. 양쪽은 치열하게 싸웠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총구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 나오는데 집 나무판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어. 이 집이 석 그레너트로 만들어졌나? 계속 못 때리니까 경찰서장이 로켓을 껴서 집에 쏘았어. 불이 맹렬히 타올랐지? 집이 타는 모습을 보면서 경찰서장이 자신 있게 말했어. 이제 끝이야. 그 시신 찾기 전에 어둑어둑해지기 전에. 지금 이때 장군이 병원에 누워있는 특수부대 사령관을 찾아갔어요. 그때 여자가 급히 뛰어 들어왔는데 바로 사마노브를 항상 보호하는 그 소녀였어요. 소녀의 이야기로 미루어 볼 때 장군이 점점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경찰서장이 사무실로 돌아오니 대민 중령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사마노브와 함께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신이 느끼기에 경찰서장 곁에만 있으면 사마노브를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부하인 군인은 다 죽었고 이제 남은 건 그의 음악 플레이어뿐이었어요. 시체는 어디일까? 찾아내면 되겠죠. 대민중령은 경찰서장에게 브랜디를 좀 더 마시라고 권했어요. 가장 좋아. 다 마셔. 사마노브이 메가픽셀 3을 가지려고 돌아올 때 겁먹지 않도록. 저쪽에 경찰이 비밀 통로를 발견했어. 한 발짝 내딛자마자 총이 얼굴에 겨눴어. 이리 와. 사마노브이 경찰 허리띠 입고 침착하게 차로 가서 운전기사 휴대폰 가져와.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손을 주먹 쳐서 경찰차 훔쳤어. 날아가듯 달리기 시작했어. 두 경찰이 차를 쫓으려고 올라가려 했지만 사마노브이 때려 눕혔어. 군인이자 경기 봤던 수족관이 축구 월드컵 보면서 배팅하려던 참에 갑자기 문이 부서졌어. 목표가 아주 분명했어요. 사마노브는 바로 경찰국장 집으로 갔어요. 지금은 특수부대가 외부를 에워싸고 있었고 대민소령이 집에 들어와서 사마노브에게 외부에 기다리고 있는 군대가 있는데 탱크만 빼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사마노브에게 항복하고 모스크바로 돌아가자고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사마노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이 목을 조르는 모습을 참을 수 없었고 부드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해? 이게 바로 이 도시의 모든 시민들이 겪는 상황이야.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가 성벽 안에 사는 게 아니야. 우리 목숨과 이 세상에 책임을 져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내 동료들이 의미 없이 희생당했을 거야.
이 쓰레기들 때문에 죽은 거지. 놀라운 건 사마노비 경찰서장을 풀어줬단 거야. 그리고 나는 집에 앉아 특수부대와 맞설 준비를 하고 있고 그때 장군이 현장에 와서 모두 물러나라고 명령했어. 경찰서장을 체포하려던 찰나 그가 갑자기 소녀를 인질로 잡았지. 경찰서장은 끝까지 자기가 최고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이 마을을 위해 한 일들을 자랑했어. 이때 사마노비 연기 속에서 나타났어. 이제 왔구나. 이 사람은 고작 3일 전에 왔는데 이미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잖아. 뭐야? 누군가 기분이 좋지 않나?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작은 즐거움을 줄게. 소령님 서두르지 마세요. 예상 밖으로 대민 소령이 소녀를 풀어줬어요. 작은 마을은 다시 평화로 돌아갔고 모스크바 명령을 받고 사마놉과 대민 상위대령이 함께 모스크바로 돌아갔어. 소녀는 계속 사마놉이 타고 가는 차를 바라보고 있어. 영화는 여기서 끝나요. 영화의 가치란 명성에 있어? 그리고 영화 리뷰의 가치는 감상에 있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